환경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필요한 용도로 전환하는 정도, 공급된 에너지가 얼만큼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됐느냐, 얼만큼 열로 덜 소모됐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물리량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열 효율과 거의 같은 개념이야. 그렇지? 에너지 효율은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공급한 에너지 분해에 필요한 용도로 전환된 에너지가 에너지 효율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우리 되게 많은 곳곳의 장소에서 가정, 식당, 공장 뭐 등등 엄청 많은 장소에서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많은 양이 여러분 그쵸? 열 에너지로 버려져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기억납니까?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억납니까? 해서 벌써 이해하는 학생들 있죠. 그죠? 어떤 얘기냐? 우리 텔레파시 통한 얘기, 그 얘기 어떤 얘기냐?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는 대부분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우리나라의 경우 그쵸? 화석, 연료, 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아까운 그쵸? 화석연료 연소하면 되게 많은 자연환경의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지?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만든 그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용도로 전환되는 게 되게 적다고요. 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돼 버리니까. 그죠? 화석연료 연소시켜서 만든 에너지가 그치? 효율이 되게 낮은 대로 쓰일 경우에 필요한 에너지를 메우기 위해서 더 많은 화석연료들을 연소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고요. 더 많은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화석연료 연소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그렇죠? 화석연료 연소시키면 일단 뭐 나와? 이산화탄소 나와요. 또 이산화황 혹은 산화황, 삼산화황, 이산화황 그리고 질소, 산화질소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나와. 쌤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렸어. 이산화탄소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렇지, 얘가 이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기체예요. 뭐?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온실효과를 쭉쭉쭉 올려가지고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그럼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얘네들이 스모그를 일으켜요. 얘네들이 스모그를 일으켜. 이 물질들이랑 그치? 수증기랑 합쳐져서 스모그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물질이 또 다른 물질, 오존 같은 다른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스모그가 발생하기도 해요. 또 얘네들이 비와 섞이면서 물방울과 섞이면서 황산, 질산이라는 강한 산이 만들어져요. 걔가 비가 돼서 내려. 그죠? 그걸 우리는 그치 산성비라고 한다. 산성비가 토양에 쏟아집니다. 미생물들이 깨꼬닥. 그렇죠? 거기 살고 있는 지렁이, 뭐 이런 물질들 깨꼬닥. 물에 들어갑니다. 물이 산성화돼요. 그렇죠? 그리고 토양 산성화, 물 산성화 함께 거기 사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관련된 자료를 조금 보면 자, 런던의 스모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런던의 스모그의 원인이 뭐냐? 화석 연료가 방출해낸 황산화 물질 때문이었다고. 자,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 지구온난화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또 다량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환경오염, 기후변화를 일으킨다고. 어떤 환경오염? 그쵸. 산성화, 그리고 그림과 같은
스모그 이런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는 물질이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나와요. 그 나쁜 물질을 많이 내놓는 화석연료를 떼서 전기를 만들어내. 그죠? 그 전기가 그냥 막 낭비되는 것도 아까운데 내가 그냥 집에서 켜놓고 불 켜놓고 나오거나 그렇죠? 화장실 불 안 끄고 나오거나 화장실 물 너무 많이 내리거나 뭐 이렇게 낭비되는 것도 아까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자체에서 그렇지?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은 용도로 그냥 새나가는 열 에너지 때문에 또 낭비되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요. 그래서 열 효율,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 효율이 높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하는 행동이 돼요. 자,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행동들이 있죠.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에너지 효율을 따져주는 거라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제품을 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제품을 만들고 이런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이런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요, 여러분. 첫 번째,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일. 그렇죠? 멀티탭 뽑아 놓고요. 그렇죠? 화장실 갈 때 물 여러 번 가면서 한 번만 내려주고요. 이런, 그렇죠? 두 번째, 에너지 효율이 높은 물품을 사용하거나 물품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된다고요. 자, 그럼 이 여러 활동 중에서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활동들 여러분 한번 골라주세요. 자, 냉장고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자, 어떤 등급이 에너지 효율이, 즉 내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정도가 큰 것을 표현할까요? 숫자가 작을수록. 1등급이 여러분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제품이야. 선생님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선생님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봤어요. 근데 보통 1등급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3등급이더라고. 되게 싼 거 샀거든요, 선생님이. 20만 원 조금 안 되는 거 가격만 보고 사다 보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고 나서 샀으면 선생님 3등급인 거 사지 않았을 거예요. 또 LED 전구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예, 사진으로 일단 등장했고요. 자, 첫 번째 내용,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해서 사람들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물건을 사게 하는 것. 이건 어떤 일에 해당하죠? 그치? 2번에 해당하겠지.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물건을 사서 그러면 전기에너지를 그만큼 적게 써도 필요한 용도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에너지를 또 적게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한대. LED 전등은요, 형광등이나 백열등보다 적은 에너지로 같은 밝기를 낼 수 있어요. 밝기를 내는데 에너지를 조금 써. 그죠? 공급된 에너지 자체가 작아요. 무슨 뜻이냐?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얘기지.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타고 계신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언덕길을 내려가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지.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를 공급해도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건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은 다 그렇지. 그렇죠? 딱 자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너지 제로 하우스,
유럽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 되게 유행하고 있는 집의 형태입니다.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직접 집에서 생산하는 그런 능동형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있고요. 수동적으로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단열 장치를 엄청 잘한 그런 수동형 에너지 제로 하우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전기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내니까, 그쵸? 전기 에너지 사용을 굉장히 줄인 거지. 또 손실되는 열 에너지를 줄이니까 에너지를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돼요. 얘도 역시 1번과 2번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재료 하우스가 지금 어떻게 개발되고 있느냐? 이렇게 통합적인 태양열, 지열, 풍력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넣어가지고 만드는 에너지 재료 하우스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풍력을 이용하거나 이런 조금의 그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넣은 제로하우스는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라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번 시간 여러분이 쭉 한번 훑어보면서 공급된 에너지를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려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효율이 높은 걸 사용하거나 에너지 전체를 줄이는 활동은, 그렇죠? 지구와 환경, 생태계 그리고 나를 위하는 활동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그리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 마무리하고요.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내용으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전등별 에너지 효율을 또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할로겐 등, 형광등, 그리고 효율이 높다고 아까 봤던 LED 전등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보세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렇지? 공급된 에너지 분해 등 필요한 용도가 뭐예요? 등이니까 그치? 빛을 내기 위한 요게 우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에너지가 되겠지? 30분의 3.6 얘는 25분의 5 얘는 17분의 10.2 하면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0.12, 0.2, 0.6 LED 전등이 정말 효율이 엄청 높구나. 그치? 형광등에 비해서 3배나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사용한다고. 에너지 효율은 이렇게 높다고요. 자, 이제 진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로 넘어가죠. 자, 다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종류가 뭐냐?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어떤 에너지라고요? 그렇지, 화학 에너지. 핵 연료는 핵 에너지죠, 뭐. 청소기를 사용하는 동안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했어요. 공급된 에너지가 100줄이야. 그 중에 800줄의 전기 에너지는 청소기 모터에서 운동 에너지, 그죠? 필요한 용도로 잘 전환됐고요.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등으로 전환돼 버린,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전환된 에너지는 얼만큼이야? 우리 여기서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야 되죠. 그죠? 공급된 에너지, 전환되기 전에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전기 에너지로 1000줄이 돼요. 공급된 후에 어떤 에너지들로 전환됐느냐? 운동 에너지로 800줄, 그리고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 전환됐는데 공급된 에너지 그리고 그 전환된 에너지 총량이 어때야 된다고? 에너지 보존 법칙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는 얼마큼이어야 돼? 200줄이어야 되지. 그럼 이 청소기는 에너지 효율이 얼만큼이게? 그죠? 공급된 에너지 1000줄 중에 내가 필요한 용도로 얼만큼이 사용됐어요? 800줄이 사용됐지? 그러면 청소기의 에너지 효율은 0.8이 되는 거죠. 단위는 없습니다. 자, 창의 융합. 자동차가 연료를 사용해서 무슨 연료를 사용하느냐? 경유, 그죠? 휘발유, 천연가스 등을 사용해요.
그 에너지가 뭐야? 화학 에너지지, 그치? 그런데 달리고 있을 때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을 글로 적어보래요. 자, 자동차가 화학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쵸?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요. 이것이 운동 에너지. 모터를 자동차의 엔진을 돌리고 또 열 에너지, 라디오도 듣습니다. 소리 에너지 등등으로 전환되죠. 그렇죠? 에너지 전환 그리고 보존 법칙. 자, 열 에너지를 공급하였을 때 일부를 일로 바꾸는 장치,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고? 증기기관, 디젤 기관, 가솔린 기관. 우린 이걸 열을 공급했을 때 일을 하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해요. 자, 태양, 지열,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하고 단열을 통해서 외부와 열출을 차단해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주택,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얘기하죠. 자, 빈칸, 에너지가 전환될 때, 전환되기 전과 후에 에너지 총량이 똑같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열기관에서 열 에너지가 역학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정도, 이걸 에너지 효율과 똑같은 개념, 열효율이라고 한다고요. 자, 열효율 어떻게 식으로 정리할까? 그쵸? 공급된 열량, Q1. 그죠? 그 중에 필요한 용도는 뭐 한 거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돼서 일을 해야 돼, 일을. 그치? W.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Q1은 일도 하고요. 열로도 빠져 나가게 돼요. 식이 다시 어떻게 변형되느냐? Q1분의 Q1 Q2 혹은 1 Q1분의 Q2. 이게 다 열 효율을 나타내는 식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핵심 개념 적용하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기 터빈에 10의 5승 줄의 열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이게 공급한 열 에너지야. 그랬더니 이를요 5 곱하기 10의 3승 줄만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열은 어떻게 돼야 돼? 버려줘야지. 그쵸?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10의 5승줄의 열 에너지를 공급했어. 이게 Q1이에요. 그치? 그런데 1은 얼마큼 했다고? 5 곱하기 10의 3승줄만큼 밖에 안 했다고. 그리고 남은 열 에너지는 어떻게 돼? 버려졌죠. 그게 얼만큼이야? 여기서 여기 빼주면 되지. 그쵸? 9.5 곱하기 10의 4승줄만큼의 에너지가 버려졌다고. 그럼 이 증기 터빈, 증기 기관의 열 효율은 얼만큼이 될까? 열 효율 Q1분의 W, Q1분의 W 식으로 정리하면 10의 5승분의 5 곱하기 10의 3승 줄줄 없어지면 쭉쭉 없어지면 100분의 5네요. 그렇죠? 0.05라는 열 효율을 갖는 기관이야. 기억 맞는 설명. 니은 저온으로 버려지는 열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일을 한 것 그리고 버려진 에너지를 더한 값이 공급한 열 에너지랑 똑같아야 하니까 얼만큼? 이만큼 아니고요. 9.55 곱하기 10의 4승줄만큼의 에너지가 버려져야 돼. 되게 많은 양이 버려지죠. 디귿 열 에너지가 공급되는 곳, 열 에너지가 버려지는 곳, 어디가 온도가 높아? 공급되는 곳에 공급된 열 에너지는 10의 5승이고요. 버려진 에너지는 9.5 곱하기 10의 4승만큼의 에너지가 버려졌으니까 어디가 더 뜨거워야 돼? 그렇지? 여기가 더 뜨거워야지. 공급된 부분이. 그래서 온도가 높다. 맞는 설명이 되죠. 그럼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됩니다.